안녕하세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권은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아갈 건데요. 평상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접근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관리자분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수요처에 있는 직원분들, 자원봉사자분들도 함께 공유하고 현상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란 흔히들 주민등록번호만을 생각하게 되시는데요. 이는 성명이나 주민번호, 이름, 이메일, 이름, 전화번호 등으로 두 가지 이상의 조합으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역이 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우편물이나 자원봉사 신청서라든지 이러한 영역들도 함께 들어간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부터는 기존에는 공공민간 영역 부분에서 2011년도부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컴퓨터나 전산으로 개인정보를 해당했던 영역을 감시를 했다면 최근에는 오프라인 문서, 다시 말해서 종이 문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뉴스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요. 만약 개인정보가 누출이 된다면 당할 기구의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영역에서 개인정보에 노출이 되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출근을 한다거나 등교 아니면 다른 일과를 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수가 교통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교통카드에 기재된 번호 이외에도 CCTV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업무 중에 있는 경우에도 출입카드라든지 개인 로그인을 한다든지 이메일을 사용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를 위해서 명함을 교환하는 영역에서도 명함에는 이름, 소속, 이메일, 전화번호들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카드를 사용을 할 때도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플 때 여러분들 병원 진료를 많이 가실 텐데요. 최근에 오랜만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는 종이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또한 개인보험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름, 병명, 진료 기록을 실제로는 개인정보로 포함을 시키고 있고 기가를 하시는 경우에도 아파트 출입카드라든지 CC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번 개인정보에 노출이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원봉사 실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이라는 홈페이지를 이용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할 당시에도 이용 약관에는 여러 개의 개인정보를 사용을 하겠다는 이용 내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자원봉사 실적을 부처별로 연계 동의를 하시겠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무상으로 가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보험사에게 여러분들의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하므로 그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여러분들이 1365를 통해서도 제공을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자원봉사자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정보를 기관 또는 봉사자의 리더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자원봉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자원봉사 인적사항을 수집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교육과정을 듣기 위해서 접수를 할 때 기존에는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번호, 연락처를 다 기재가 되어 있는 접수 대장에 기록을 하셨다면 최근에는 개인정보로 간소화시켜서 이름이라든지 소속 봉사단 이렇게만 해서 접수 대장을 밟고 있고요. 자원봉사나 서비스 대상자의 신청서를 보관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활동의 접수 대장이 끝난 다음에는 담당자가 바로 회수를 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 서류들을 볼 수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고민을 하는 영역들이 모든 자원봉사 실적들이 리더를 통해서 실적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의 인적사항을 많이 소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주민번호, 계좌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이러한 부분들을 기재된 수첩을 분실을 한다거나 개인의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인적사항을 사용할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1365를 통해서 실적 관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리더분들이 실수를 하는 영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1365의 자원봉사 실적에 대한 존의에는 반드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리더분들께서 우리 봉사단의 실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봉사자의 실적을 전체를 좀 발급해 주십시오라고 센터 직원들에게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인만이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의 같은 경우에도 열람을 공개적으로 센터에게 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행정 서류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서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기 절차를 밟는 부분도 내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모든 행정 서류 같은 경우에는 파기 연수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신청서라든지 단체 신청서 이러한 영역은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위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에 대해서는 1년의 보존 연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체가 되면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파기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이 부분은 전산으로 된 영역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산화시켜서 PC에 저장을 했다면 파기 연도가 지났을 때는 파기 절차를 밟아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든 서류를 파기하는 게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기관 관리자 중에서도 개인의 그 이메일 주소뿐만 아니라 기관의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 그 로그인을 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를 들어서 함께 했던 직원이 퇴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퇴사한 직원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기관의 이메일의 비밀번호도 변경을 시켜 개인정보의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노트북 또는 PC 사용에 있어서도 비밀번호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자원봉사자들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서류들이 외부에 반입이나 반출이 될 경우에도 기록을 해서 이 정보가 어디에 사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나 외부의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열람을 한다거나 실적 관리를 위해서 인적사항을 보게 된다면 보안 서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업무 단계별 중에서 영역별로 잠시 살펴보자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아동들의 같은 경우에는 1365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법정 대리인이라는 제재 조치가 발생을 합니다. 만 15세 미만인 아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부모님이 되실 거고요. 시설에 입소되어 있거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아동의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은 학교 선생님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시설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 의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위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법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데요. 처벌 규정이 위반 시에는 5천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관의 입장에서는 내부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관에서는 내부 계획서를 세워서 이에 따른 업무 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는데요. 내부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호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 보호 책임자는 다수가 시설장 또는 실무 책임자로 구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에 대한 그 보호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련된 내용들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이거는 연한이 어떻게 돼서 파기 절차를 어떻게 밝힐지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제21조에 따라 보유기관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파기 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고요. 대통령 제16조를 참고를 해서 보시면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도록 파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기하는 사진을 전후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는 게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파기 절차에 따라서 파기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센터나 기관에서 아니면 자원봉사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정보는 어디까지인지를 기관에서는 명시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명시된 보호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건 장치를 통해서 다수가 열람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기관에서는 그 자원봉사자나 대상자의 연락망을 위해서 PC라든지 책상에 전화번호를 많이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하는 사항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는 지나가는 타인, 제3자가 보고 성명과 전화번호를 봤을 때 A라는 사람을 지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위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관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에게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기관에서는 자원봉사 신청서를 받을 때 그 개인정보 이용 현황에 그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영역이라고 하면 반드시 자원봉사자나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아서 발송을 해야 됨을 원칙이고요. 자원봉사자분들이 고령인 자가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든지 자원봉사 실적 관리하는 포털 내에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알려주세요 또는 회원가입을 대신해 주세요 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개인정보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에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유선으로 신청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자원봉사자가 직접 내방을 해서 대리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냥 유선으로 제3자의 역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동의를 하고 본인이 작성을 한다는 내용을 아신 이후에 진행을 해야지 개인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의 역할의 경우에도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자원봉사 리더가 우리 봉사자들에게 포상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 실적을 일괄 출력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 리더 입장에는 업무를 위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긴 하지만 자원봉사자 개인의 입장을 봤을 때는 내 정보가 다른 타인에게 넘어가는 경우로 해당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최근에 우편물이라든지
고지서 아니면 여러 가지 서류적인 부분들을 많이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박스라든지 우편물을 파기를 할 때에도 반드시 개인정보 영역은 절취를 해서 따로 파기를 하시고 외부에 재활용으로 버리셔야 한다는 점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본인만이 지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단순 보이시 피싱에만 한해했던 개인정보들이 이제는 외부에서 타인에게 전화가 왔을 경우에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왔을 때는 개인정보 누출이 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하실 정도로 많은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인데요. 자원봉사자분들 또한 평상시에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자 개인이 개인정보를 지키지 않으면 외부에 누출이 돼서 또 다른 삶의 피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본인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관에서 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대상자 정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원봉사자 정보도 소중하게 그다음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제3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자원봉사정보센터를 통해서 말씀드린 보존 영역, 내부기한 절차 이러한 영역은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